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에 못지않게 무조건 피해야 할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리플리 증후군이란 자신이 상상하는 거짓 사실을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는 증상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허언증하고 비슷한 증상인데 그래도 다른 게 뭐냐면 이 허언증은 자기가 뻥인 걸 알아 이거를. 하지만 자기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허풍을 떠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 부자다, 나 명문대 나왔다, 나 잘 나가는 사업가다.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은 이 거짓 사실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다고 여기저기 막 뻥을 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 서울대 나왔다고 하니까 좋게 볼 거 아니에요. 멋있게도 볼 거고 부러워할 거고. 그래서 그 맛에 취해서 더욱더 교묘하게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에서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려요. 해시태그로 서울대, 나의 모교, 나의 정신, 나의 동문들. 야, 심지어 가짜 졸업 증명서를 만들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허풍을 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걸리게 된단 말이죠. 아 근데 단지 그냥 일반적인 허언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걸리게 되면은 말을 좀 더듬는다든가 동공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면서 양심 고백하지만 이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왜냐 자기는 진짜 서울대 나왔으니까 진짜 서울대생이라고 믿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거든요. 예전에 뉴스에서 뭐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흥에서 30대 유부 여자분이 20대 남자에게 여러 번 칼에 찔려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그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고 그 여자분이 성격이 되게 밝았대요. 그래서 그분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뭐 담소도 나누고 그랬대요. 아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그 여자분을 실제로 자기 애인이라고 믿고 행동하게 되었고 매일 따라다니게 되고 나중에 이 여자분은 이 남자의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꾸 애인처럼 행동하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좀 피했대요. 피하고 무시했대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내 애인인데 자꾸 자기를 무시하고 피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그렇게 살해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 남자의 정신질환이 소시오패스와 리플리 증후군이 나왔다고 해요. 실제로 자기 애인이라고 믿고 있었대요. 좀 무섭지 않나요? 그냥 운동하다가 인사만 나눈 게 전부인데. 자, 알기 쉽게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그 정도까지의 극한 예는 아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한 번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열흘 동안 들어갈 일이 생겨서 그때 제가 친하게 지내고 좋아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차가 없었거든요. 제가 키를 주면서 야, 나 한국에 있는 동안 네가 차를 써라. 대신 사고만 내지 마라. 그게 저의 큰 실수였죠. 자, 그렇게 한국을 다녀왔는데 이 친구가 제 차를 완전 아작을 내놓은 거예요. 완전 앞부분이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쓸데없는 호의를 베풀지 말라고. 그게 이놈 이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장거리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다가 가드레일에 받아버린 거예요. 혼자. 원칙대로라면 그 친구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리비를 다 저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쓸데없는 정의감이 생겨서 야, 너 안 다쳤으면 된 거니까 이건 그냥 내가 보험 처리할게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감동을 하고 고맙다 현규야 내가 꼭 갚을게 라면서 이제 그렇게 헤어졌어요. 야, 왜냐면 저는 정말로 그 친구가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좋아했던 친구였거든요. 아 근데 이 녀석이 한동안 연락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 제 생각에는 아 이 녀석이 미안해서 연락 안 하는 거구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아는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면서 그 친구 이름을 A라고 할게요. 야, 너 A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A한테 심부름 시켜서 그거 하느라고 너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낸 거라며. 그리고 네가 걔한테 멱살 잡으면서 죽일 듯이 당장 수리비 다 내라고 했다면서. 야, 너가 사람이냐? 걔 집안 사정 어려운 거 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자기한테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어떤 물건을 사오라고 시켰고 그 심부름을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저는 화가 나서 그 친구의 멱살 잡으면서 당장 수리비 전부 돈 내놔라 하면서 매일매일 협박 전화해서 지금 하루하루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다. 저는 두 달 동안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그 녀석은 그 사람들한테 저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고 다닌 거예요. 그동안 당장 그 형하고 그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따지려고. 나는 친구라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놈은 완전 이야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들고 다닌 거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언성을 높였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언제 심부름을 시켰냐? 내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만 너가 내 차 쓰라고 준 거 아니냐? 내가 언제 너한테 차 수리비 다 내라고 했냐? 너 왜 나를 나쁜 놈 만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막 울먹이면서 야, 네가 나 심부름 시켜서 그거 하느라고 사고 난 건데 네가 나 멱살 잡으면서 막 죽인다고 했잖아. 아, 그래서 제가 내가 너한테 두 달 동안 매일매일 협박 전화했다 그랬지. 통화 내역 좀 보자. 내가 너한테 전화했나 안 했나 확인 좀 하자. 자, 그렇게 해서 그 형 보고 이제 통화 내역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내가 전화했나 안 했나. 근데 없잖아요. 당연히 내가 전화 안 했으니까. 야, 내가 매일매일 전화했다며? 근데 왜 목록이 없어? 제가 너무 무서워서 통화 목록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형이 보기에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고 거짓말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사람들한테 현규가 그런 짓 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쯤 되면 좀 티가 나거나 거짓말한 게 들키게 되면은 좀 말을 흐리거나 좀 당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막 울먹이면서 눈을 보면서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이제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얘는 좀
피해야겠다. 그날 이후로 제가 다시는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정신과 의사한테.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증상이냐? 도대체 이런 증상도 있는 거냐고. 딱 이야기를 듣더니 아마 그 친구가 리플리 증후군이 맞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 이게 무서운 이유가 주로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짓말이나 자기가 한 상상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이 없는 거래요. 나중에 제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 한 3-4명 만나봤거든요. 진짜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데, 자, 왜냐면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따지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거든요. 자, 왜냐? 자기는 그게 사실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자, 앞으로 이런 소시오패스, 리플리 증후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이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말로써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무조건 상대를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반응이 좋으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